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님 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날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이라고 팁 알려드리는 날이고요. 그 전에 이번에 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이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분이 그러니까 6시부터 주문을 받고 9시까지 일단 끊고, 그러니까 끊었다는 얘기인데, 저희 쪽에서 9시까지 온 주문 온 분들은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분이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 4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0~300명이 줄을 지어서 답변을 이틀이 돼서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굳이 핑계 같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난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용으로 키우는 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온 난농원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저희는 이제 취미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저희가 막실라리아하고 몇 개 좀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있어봐야 50개, 100개, 많이 있는 게 200~300개, 또 한 500개 정도. 500개 있어도 실질적으로 품질로 고르려면 그게 또 수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나와 있는 뭐 일반 긴기아늄, 뭐가 있을까요? 온시디움, 호접란, 또 일부 카틀리아,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몇만 개 또는 몇천 개씩 키우죠. 대량으로 키워서 경매장으로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해서 품절이 조기 품절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아니 좀 많이 좀 하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종류가 한 1,500종류가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올 때 한 50가지, 60가지 이렇게 들어와요. 적게는 20~30가지 갖고 오는데 50개씩만 해도 10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스러워갖고 보통 갖고 올 때 50개, 정말 잘 나가는 품종이 한 10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통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는데 다음날 저녁 때까지 답변이 없는 경우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품절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어떻게든 답변은 다 달아드려요. 계속 기다리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나면 저희 단골분들은 다 아세요. 이번에 놓쳤구나, 늦어서 물건을 못 샀네, 다음 기회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신규 분들 있잖아요. 처음 주문하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 못 가고 너무 죄송스럽고, 답변이 못 가면 다음 날까지 끝까지 안 오면 내가 이번에는 대부분이 품절이라서 연락이 오겠구나, 품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에 많은 수량을 못하고 맨날 기다리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재배법 중에서 지난번도 했는데, 먼저 제가 이거부터 할 거예요. 뿌리 없는 난초. 저도 지금 이번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폰팁이 단가가 싼 단가가 아니고 뿌리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량이 좀 있거든요.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품질보다 밑이에요. 그래서 그런 품질들은 저희가 뿌리가 없는 거를 키워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든가 뿌리가 확실히 내리면 다시 한번 하니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뿌리 없는 난초가 있는데, 카틀리아에서, 특히 카틀리아는 보면 이게 폰팁이에요. 폰팁이라고 그러죠. 폰팁이라고 하고, 교배종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화형이 크고 화이트에다가 안에 옐로우 톤이 살짝 들어가 있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벌브도 이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카틀리아 중에 쌍엽종 있죠. 이렇게 아클란디에도 그렇고, 이게 좀 큰 게 뭐죠? 아메시어스 그라사, 실러리아나 이런 애들은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나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분출하면 내리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가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다행히, 그래서 알고도 구매하셨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뿌리 내리면, 이렇게 갖다 두면 뿌리 내려요. 잘 이렇게 막 내립니다. 근데
그래도 빨리 내리고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난초가 들어오면 오늘 모든 난초, 꼭 이온 난농원뿐만 아니라 대량 재배를 하면 벌레나 균, 병해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검수를 하고 보내고 소독을 매주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코올 있죠? 매번 얘기해요. 알코올 이거 마시는 알코올 아니에요. 저기 소주 아닙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을 뿌립니다. 이렇게. 여기도 뿌릴 때 꼭 곰팡이 아니더라도 가사수를 해도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뿌려요. 뿌리면 뿌려서 딱 닦아줘요. 들어온 난초들. 가사수는 뿌리고 바로 닦으면 안 돼요. 한참 뿌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왜요? 그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이제 결합해서 날아가면서 병균을 잡거든요. 소독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걔네들은 적어도 1분에서 2분 정도 이상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거품이 보글보글 나면서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벌벌 닦아주면, 자, 이 안에 균이나 병충이 특히 눈에 띄지 않는 응애나 손깍지벌레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주 어린 유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어떻게 딱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안심이죠. 소독이 다 됐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우리 집안에. 일단은 적어도 곰팡이나 균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 있으면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거길 공격해서 자기들이 살기 최적하게 좋은 환경 만드는 거잖아요. 먹으려고 공격하는 거니까 알코올로 척척척 싸서 자 일단은 저지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특별한 거 없나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 요거는 상처인데 가정에서 볼 때는 이게 상처인지 입마른 병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상처라 그러고 저도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자 식물 상처 치료제 있죠? 식물 상처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고부에다 이렇게. 저는 이 상처 치료제가 쓰기가 어려워서 불편해서 보통 이렇게 쭉 짜갖고 알코올 여기 면봉 있잖아요. 면봉으로 쓰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먹고 남은 약병 있잖아요. 쓰니까 또 저 뚜껑을 닫아 놓으면 굳지도 않고 이렇게 쓰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고 또 어디 있을까 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근데 여기 이렇게 상처 있어요. 상처인데 헷갈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바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라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더 이상 번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라줍니다. 끝. 그리고 뿌리가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했어요. 새순이 여기 마지막 순 있잖아요. 마지막 새순에 이렇게 양쪽에 보면 아주 예쁜 애들 있죠. 이렇게 여기 볼로 그죠? 여기 보이죠? 요거 이렇게. 보통 이제 얘는 왼쪽 오른쪽 나는데 여기 순이 있잖아요. 양쪽 순이 있어서 대기 중이에요.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고 먼저 나가고 이렇게 보면 와 순 나와. 그런데 둘 중에 다 나오진 않아요. 보통 쌍총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짝 벌어진 애가 얘는 이렇게 어떤 게 먼저 나올까? 두 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이 있지만 두 개 다 안 나와요. 이거는 자마라 그래서 여기도 있죠. 이 뒤에 거도. 앞에서 전진하다가 죽으면 양쪽 다 죽으면 그때 이제 대기 중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분주해서 자르면 그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어떤 게 나오냐면 봐보세요. 자, 여기서 처음에 나왔죠? 고조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엄마 이렇게 치면 왼쪽,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나생님 보실 때는 오른쪽에 났죠. 왼쪽에 났죠. 오른쪽에 났죠. 왼쪽에 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닿으면 당연히 오른쪽이 나오죠. 아시겠어요? 여기 순이 두 개가 있으면 분명히 요게 나와요.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 생각하시고 방향이나 키울 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뿌리는 다 잘랐어요. 근데 혹시라도 긴 뿌리가 있는데 다 죽은 뿌리면 무조건 자르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 뿌리 안 돼요.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활력제가 있으면 활력제 쓰시고, 활력제가 없으면 그냥 일반 하이퍼넥스나 이런 비료 있죠. 13, 14, 14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활력제가 좋죠. 확실히 활력제는 저는 이제 지금 하이퍼넥스의 리퀴다스라는 활력제를 쓰는데, 국내에서도 괜찮은 활력제 있으면 그 사용하세요.
다른 유튜브나 다른 데서 이거 써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메네달도 괜찮고. 그럼 걔를 얘 뚜껑이 20ml인데 얘가 한 2리터가 못 돼요. 20ml면 20리터를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2리터라고 잡았을 때 그럼 20에 10분의 1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대충 cc죠.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되죠. 왜 이렇게 하냐면 선생님 좀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하는데 저는 왜냐면 이 연면십이나 이런 거 잠깐 하는 거는요 300배에서 1000배까지 가능해요. 여기 써 있는 거는 보통 500배 하세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또 있구나. 식물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땐 100배, 200배도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00배에서 1000배 사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폰 SE일 경우에 100배에서 1000배 사이까지는 전혀 무난하다. 근데 내가 자주 주고 싶다. 그런 거는 뭐 2, 3000배로 해서 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딱 줍니다. 주고 이렇게 주고요. 얘를 거꾸로 이렇게 넣어요. 여기까지 당기면 더 좋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이 정도 3분의 2에서 이 정도 당국에 놔둡니다. 보통 3시간 정도 놔두고요. 1시간, 뭐 3시간 놔둬요. 이렇게 놔두면 얘네들이 억지로 먹이는 거잖아요. 억지로 영양분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사람으로 치면 입으로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링게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꺼냈죠. 꺼낸 다음에 바로 이걸로 철사를 감아서 내려서 가뿌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려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놔두고 수태를요. 이건 이미 수태를 지금 물로 짠 거예요. 이게 물을 묻혀 놓은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해놓고 물을 여기다 묻혀요. 어디 있어 스프레이가? 이건 알코올이고 일반 물이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게 잠금 장치도 있네. 1200원인가 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고 정상적인 때는 카틀리아는 반양지에서 반그늘 사이에 빛을 받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없죠. 뿌리로 빨아들이고 잎에서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하고 그죠? 햇빛을 받아들여서 만나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 벌브 난의 특징이 벌브의 영양분을 저장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 벌브 갖고 한 번 뿌리 내리고 죽을 수도 있고요. 2번, 3번까지는 내려요. 대신 얘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빨아올리는 역할보다 없잖아요. 아예 못하고 증산작용. 물을 뺏기죠. 온도가 너무 높든가 빛이 세면. 특히 빛이 세면 다 뺏겨요. 기공을 열고 싶어도 열기 싫어도 자꾸 열어야 돼요. 왜?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반그늘로. 빛 세면 절대 안 돼요. 반그늘로 놔두면 증산작용이 없어지니까 순수의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 뺏기지 않고 100% 어떻게 해요? 이렇게 뿌리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름 정도 있으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굵게. 이렇게. 다 내릴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쓰는데 나는 그냥 가식해서 그냥 키우겠다. 바로 볼로 넣어서 심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농장에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리퀴다스 물 타는 거 있잖아요. 얘를 물에 이렇게 스프레이통에 넣어놓고 리퀴다스가 됐든 어떤 비료가 됐든 물에 타놓으면 타놨을 때 보관할 때는 햇빛이 없는데 보관해둬야 돼요. 아예 그늘로. 그리고 서늘한 곳에. 왜냐면 안 그러고 뜨겁고 온도가 높고 햇빛이 있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뿌립니다. 매일 그냥 여기다 잎 뒷면에다 이렇게. 윗면은 소용없어요. 뒷면에다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반드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뭐 이런 르키자스가 안 써도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빨라지고 튼튼해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이만큼 정도 내리면 거기까지 흘러내리게 주서 하면 요 정도 나오면 금방 내리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늦으면 막 또 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내리면 그때 심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아주 쉽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집에 이런 알코올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 디어 마이 프렌드하고 설케이텀 실코키아이 동시에 가겠습니다. 자, 디어 마이 프렌드, 킹키아는 실코키아이, 설케이텀 이렇게 있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얘는 분갈이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분 예쁜 분으로 바꿔줘도 되고, 그리고 이런 덴드로비움 계통은 꽃이 있을 때 카틸리아하고 틀려서 분을 만지고 뿌리가 서 상처 입으면 카틸리아는 화기가 확연히 줄든가 꽃이 제대로 못 피는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세 개 다 저온에 강한 편이에요. 근데 어떤 게 가장 강하냐 그러면 흰기에는 좀 강한 편이에요. 베란다에서는 얘 두 개는 키워도 되고 요거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햇빛은 여기서 중요한 거. 햇빛이 긴기에남하고 얘는 떼약볕도 괜찮습니다. 떼약볕 여름에 적응만 하고 나가면 직접 직사광선을 받아도 되는데 보통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반양지에서 최대한 여름에 햇빛을 많이 주고 키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점, 꽃을 피울 때는 이 두 가지는 온도 편차가 생겨야지 꽃이 피는 친구고, 요거는 설케이텀은 온도 편차하고 상관없이 그냥 키워도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 설케이텀은 잎이 안 떨어지는 애예요. 안 떨어지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잎이 이게 안 좋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이렇게 처졌어. 이거를 잡고 키우고 일단 키워요. 분을 얘는 식재 다 갈아줘야 돼요. 뿌리 다 이상 없는데 식재가 오래돼서 이렇게 치면 막 가루가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얘는 꽃 지고 나서 식재 다 털고 새로운 분으로 갈아주시는데, 그럴 때 갈 때도 분 너무 크면 안 돼. 이렇게 막 쓰러지니까 분을 큰 거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요 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분 있죠. 토분. 우리 오키디아 토분으로 치면은 얘 사이즈. 3호 정도 사이즈죠. 3호. 11cm 정도로 갈면 됩니다. 그리고 꽃이 이제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면 되고요. 얘 차이점 다시 하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얘는 잎이 무조건 떨어지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잎이 안 떨어지면 꽃이 몇 개 안 달려요. 그래서 받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점 박히고 누렇게 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 떨어질 잎이에요. 근데 얘도 떨어지긴 해요. 얘도 떨어지긴 하는데 자랄 때 잎이 항시 일어요. 그래서 얘는 잎을 이쁘게 키우고 싶으면 반그늘에서 빛이 조금 더 적으면 꽃 피는 지장 없어요. 그러면 잎이 훨씬 더 이뻐집니다. 까맣게 이뻐지니까 그걸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수량은 있는데 한계 수량이 있어요. 나머지는 품질이 안 좋아갖고 못 보내드렸는데, 받으신 분에서 이렇게 등치가 큰 걸로 제 샘플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받으시는 게 좋은데 조금 작은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볼 때 작은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관상에는.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똑같은데, 이런 경우죠. 이런 케이스에 저 같으면 키우는데 너무 뻘쭘하잖아요. 근데 뻘쭘한 게 좋으면 이렇게 지주를 잡아서 지질대를 대고 이렇게 묶어서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작으로 할 때는 뭐 잡았다가 이렇게 약간 늘어지게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내가 요 정도 사이즈에서 계속 키우고 싶은데, 요거는 약간 저희가 도장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좁게 키웠습니다. 공간이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삐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안타깝지만이 아니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 전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꽃 지고 난 다음에 요 정도는 자르세요. 여기 정도 잘라도 돼요. 잘라서
이거는 고화가 거의 잘 안 생기는 애니까 여기서 뭐 새순이 나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장담을 못 드는데 어떻게 본 적이 없어요. 자르고 그러면 나머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밸런스를 해서 키울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커도 좋으니까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선이 이쁘다 그러면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그죠? 서케이텀하고 키우시면 되고. 얘네들은 무조건 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르면 잎이 따주면 되는데 어린 순이 이렇게 좀 있으면 곧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금방 자랍니다. 보는 사이에 2월달, 2월 말, 뭐 3월 중순 되면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래서 기분 너무 좋죠. 막 올라오니까. 그 순이 만약에 까맣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키울 때 제가 분 절대 큰 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분 큰 거 쓰니까 문제가 돼요. 자,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요대로 이분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여기서 더 하고 싶으시면 수태만 여기다 살짝 겉에 덧대갖고 요게 지금 9cm인가 10호인가 10cm 정도 9에서 10cm 정도 되니까 요것도 한 12cm 정도. 그러니까 오키디아 토본의 3호 11cm잖아요. 그 정도 선만 가도 되고 제발 이렇게 깊은데 절대 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사이즈까지는 수태로 해도 돼요. 수태만 덧대도 되고. 나는 수태가 도저히 안 좋다 그러면 다 털어서 밖으로 하는데 몸살 좀 알겠죠. 그리고 제발 이렇게 큰 분, 이런데 이렇게 큰 데다가 이거 심지 마세요. 다 죽어요. 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리려고.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댓글이 있었어요. 지코키아의 벌브가 쪼글거려요. 죽었어요. 자, 김기아님이든 뭐가 됐든 얘 죽이기 어려운데 죽이는 방법은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면 돼요. 흙으로 심으면 더 빨리 죽을 거고 물 매일 주면 썩죠. 자, 이런 애들 자체는 특히 소형종이잖아. 굳이 자, 얘가 벌브가 쪼글거린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 의심할 거는 뿌리가 썩었나 뽑아봐요. 그리고 이런 뿌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뿌리들은 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뭐 뿌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특히 덴드로늄, 긴기안 이런 애들은 난초는 강합니다. 이거 이렇게 잘랐다고 전혀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물에 담갔다 뺐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자,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보니까 식재가 오래됐네. 그죠? 딱 보면 오래됐죠, 이거. 이렇게 부슬부슬. 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 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물을 미리에 적셨다가 꺼냈으면은 훨씬 더 먼지도 안 날리고 했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해서 잘 풀렸을 텐데, 그래서 풀립니다. 다 풀어요. 근데 뿌리가 만약에 썩었으면, 네, 얘기가 잠깐 돌아갔네요. 뿌리가 썩었으면 당연히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데 심으면 한동안은 비리비리하고 말랐지만 다시 새 뿌리 내면 잘 자라는데 그 썩은 뿌리 그대로 갖고 있던가 그 썩은 이유가 과습이든 식재가 이렇게 오래돼서 썩었으면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새 뿌리 내리면 또 죽어. 이 죽은 물을 가는 길이잖아요. 멀쩡한 뿌리가 내려가면 죽어. 내려가면 죽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속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두 번째는 뽑았는데 뿌리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말랐다. 그럼 뭐예요? 물을 안 준 거죠. 물을 제 타임에 못 줬으니까 말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물에다 푹 담가서 하루 종일 놔두면 펴집니다. 대신에 무조건 벌브가 쪼글쪼글한다고 무조건 물속에다 푹 집어넣지 마시고 이미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는데 푹 집어넣으면 뭐가 있어, 그죠? 일단은 무조건 뿌리를 확인해 본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다 털고, 털었어요. 식재를 좀 더 털하긴 해야 돼. 털고, 저는 요거, 이거는 미니 타입이니까 이렇게 오키디아 토분 있죠? 내가 이거 참 이렇게 준비성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놔두고 수태는 제가 아까 물에 적셨다 그랬죠. 빼서 쓸 양만큼 빼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헐렁한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수태의 양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짜서 놓고 요 화분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는 저희 토분은 이게 샘플로 나왔던 거니까 모양이 없구나. 최초에 만든 샘플만 나왔던 거. 이러고 놔두고 저는 뿌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정리하는 거 하셔도 되고 멀쩡한 뿌리 이제 잘랐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앞에는 조금만 두고 뒤로 좀 공간을 둘 거니까 뒤에다가 여유 있게 둘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넣고. 헐렁하게 심지 마세요. 조금 단단하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게 어느 정도냐? 그럼 저는 그냥 세게가 아니라 이렇게 정도, 이렇게 누르는, 안마할 때 정도 누르는 정도 있잖아요. 부드럽게 누르는 정도인데, 그건 정도마다 다 틀려요. 개인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물 관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은 있지 않습니다. 그때 헐렁한 건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오. 심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 공간은 앞쪽은 안 자라고 얘는 주로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한 100, 여기 몇이야? 180도 정도만 자라거든요. 일로 안 자라고 해서 이쪽 공간을 좀 놔뒀어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 갔어? 이건 제가 키워야 되겠네요. 이미 이렇게 심었으니까 키워야지. 자,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렌즈를 마셨죠? 그 다음에 이제 포피루스테 다 같이 할게요. 포피루스테, 테네룸, 그 다음에 웬젤리 아이.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 받으시면요. 이걸 꽂히면 바로 뽑으세요. 다. 똑같이 뽑아서 분 너무 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착색난초이긴 한데 수태로 키우는 것들이요. 이렇게 얇은 뿌리들은 바크부는 다 수태가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이렇게 곰팡이 쓸고 이런 것들 하고 식재 오래된 식재 풀 다 정리하고 꽂힌 다음에 정리하고 이 안에 식재 바크 오래된 거 다 털고. 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다 털고요. 예? 털고 안에 거 다 털어요. 뿌리 좀 상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벌려서 다 털어요. 자, 가루가 됐죠? 여기 안에도 아직 썩을 수 있어요. 지면 언젠간 분갈이 이렇게 해놓으면 3년 가니까 해서 다 털고. 근데 나는 내가 딱 해서 뿌리를 봤는데 뿌리도 멀쩡한데 이 수태가 보니까 멀쩡해. 이렇게 안 털리고 빵빵해. 그러면 털 필요 없어요. 예? 이건 오래된 수태니까 다 털어요. 최대한. 털어서 물에다가 깨끗하게. 이게 뿌리가 좀 상해도요. 이렇게 막 털어서 상해도 식물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썩은 뿌리보다 썩은 식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완전 가루죠. 이렇게 오래된 거야. 분갈이한 지가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수태가 아니잖아요. 이 수태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털죠. 이거는 이온 안에서 구매했던, 어디서 구매했던 다 마찬가지예요. 식재를 확인했는데, 그죠? 식재를 확인했는데 식재가 이러면 적어도 못해도 이 정도는 털어줘야죠. 이 정도 이렇게 털어주고요. 자, 똑같은 수태인데 볼까요? 이 수태가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 틀리죠? 수태 수명이에요. 그래서 제 가정에서는 아주 고급 수태는 몰라도 적어도 2A 뉴질랜드 거는 쓰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농가나 상업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키우는 데나 아니면 매장 있잖아요. 꽃 매장에서는 이렇게 막 심어서 나가야죠, 억지로.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칠레산을 씁니다. 그래서 칠레산 쓰면 나쁘다 그거 아니고요. 칠레산을 농가 키워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키워서 나갈 때 1년에서 2년 주기 정도 보니까 중국산은 아예 못 쓰고 칠레산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2년까지 다 키우는데 가정에서는
반려식물로서 내가 안전적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품질이 좋은 뉴질랜드 수태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레산 쓴다고 나쁘다 아니면 난 집에서 칠레산에서 키우는데 못 커요 그러지 않아요. 클 수 있으나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거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털고 제조 테는 다 똑같아요. 털어서 수태 넣고 한 다음에 분갈이 하시면 되는데 요거 정도 분이면 요것도 한 12cm. 저는 커봐야 진짜 커봐야 이 정도. 이 합은 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특징은 수태로 키워야 된다 그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네름 그다음에 여기 웬젤리 그죠? 아이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풀체르몬까지 재배법이 다 똑같아요. 빛은 반 그늘에서 반 양지 사이에서 키우시면 되고 추위는 얘네들은 추위에 아주 약하진 않더라고요. 10도 전후 그러니까 10도에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깔끔하고 이쁘게 키우려면 12도 이상 주시는 게 좋고요. 다 책생이고 요건 저희가 분갈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돼요. 여기서 다 뻗어서 꽉 찰 때까지 여기서 얘가 거의 등치가 이만할 때까지 놔둬도 돼요. 대신에 등치가 커지면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물을 좀 잘 마르는 편이에요. 잘 마르면 잘 주면 돼요. 그죠? 잘 마르면 잘 주면 돼요. 마르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대로 키우시고 키우시면 되고 얘네들은 꽃이 진 다음에 분갈이 할 때 여기서 12cm 정도에다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꽃대는 이런 렌저킬럼 중에서 레드 같은 경우는 꽃대가 좀 길잖아요. 꽂히면 이렇게 해서 톡 보면 뽑혀요. 그래서 뽑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작년에 뽑았던 꽃이 요 자리가 여기 꽃이 폈던 자리인데 요거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뽑히죠.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이런, 사실은 이거 자르기 너무 어려워. 요거까지 내려가면 자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잎 끝에서 보시면 꽃이 자 보세요. 꽃이 잎 끝에서 나왔잖아요. 꽃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테네름은 보면 얘는 이렇게 꽃을 따라가 볼게요. 꽃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잎 끝에서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당겨보면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 볼까요? 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 그죠? 끝까지 다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감싸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 뽑으면 돼요. 그냥 이걸 내려가서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잎을 자르게 되잖아. 그러고 안 되고. 얘도 지금 볼까요? 저도 얘 유심히 안 봤는데 얘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꽃대가 있죠. 꽃대를 보고 따라가면 같은 형태니까 죄송. 얘는 워낙 얇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네. 그래서 잡고 툭 뜨면 되는데 전에 폈던 자리 있잖아요. 저는 그거까지 이것도 폈던 자리도 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라가 주면 필요 없다. 얘는 폈던 자리는 자 이렇게 잡고 또 똑같아요. 잡고 톡.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거 너무 힘들어 안 해요. 얘가 떨어져서 낙엽이 쌓이면 보기 흉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꽃이고 위에 이렇게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애들 있죠. 요거 나름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꽃은 자르지 않는데 그건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분갈이 하시면 되고 제가 일일이 분갈이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요. 완전히 풀체리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트라이엄펄 코로네이션 세토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물에 담근다. 그리고 자 이거 똑같아요. 알코올로 뿌리고 다 닦아준다. 그 다음에 혹시 상처나 병이 있는데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벌브 사이에 이렇게 이거 있죠. 파란색 말고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을 때는 집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까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요 틈 사이 있죠. 요 틈 사이에서 요런 사이에서 안 까졌을 때 응애나 깍지벌레, 벌레들이 골로 피신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거기에 물이 고여서 썩기도 하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 까진다. 그죠? 요거 벌브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에 담궜다가 빼서 이렇게 꾹 눌러서 폭 빼면 뿌리가 꽉 감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뒷면으로만 꾹 대주고 화분 크기는 요 정도면 얘는 조금 클 거예요. 등치가 있는 애고 지금 거의 개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요 11cm 화분에는 들어가긴 하는데 다음에 다시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 저희 요 기자 토분 있으면은 4화분 정도 13cm 정도에다가 심을 때 앞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딱 붙여서 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대형 카틀리아들은 또 너무 이렇게 분이 이렇게 높은 데 쓰면 안 좋아요. 여기가 썩는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국산 토분이나 일반 토분인데 좀 높다. 그러면 심을 때 좀 이렇게 높게 심지 말고 여기다 심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 낮아지잖아요. 훨씬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죠.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키우시면 가을에 꽃 보실 거예요. 개화 사이즈니까. 새또도 정말 꽃 폈을 때 보시면 와, 탁 웅장합니다. 핑크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동남아도 출장 가는데 그때 가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크고 화려하고 이쁜 거. 소위 얘는 이름이 있는데 요새 국내에서는 대륜 카틀리아예요. 꽃이 크다라는 뜻인데 요새는 킹 카틀리아라고 어떤 분이 유행을 했어요. 시키셔갖고 킹 카틀리아는 킹 카틀리아라는 카틀리아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이 크니까 그분이 킹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거를 저희한테 주문할 때 얘는 농원이죠. 네. 저 킹 카틀리아 사고 싶은데요. 네. 킹 카틀리아? 그런 카틀리아 없는데. 그냥 있으면 타이완 킹 이런 건 있는데 타이완 킹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꽃 큰 거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킹 카틀리아의 의미는 품종 이름이 아니라 꽃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되고 영민호 엔지는 뭐 저희가 분갈이 다 해서 작년에 분갈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키우셔도 돼요. 1년, 2년 키워서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냥 키우시고 여느 카틀리아가 똑같습니다. 다만 받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알코올로 다 닦아주고 이런 껍질 같은 거 다 까주면 좋고요. 있는데 이렇게 여기 탄저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멈췄어요. 어떻게 원사님 아세요? 그럼 저는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햇빛에 보면 더 이상 번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잎이 많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부위가 번지지 않게 잘라주시고 나는 잎이 없어도 이거 아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쪽 발라주면 더 이상 번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자를 때는 이렇게 벌브까지 자르지 말고 저는 좀 자를게요. 예. 왜냐면 하나 둘 셋 잎이 많잖아요. 굳이 뭐 이거까지 키울 필요 없죠. 이 병이 있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끝. 그죠?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로비케티아 시어리아라는 게 인기가 많아서 잘 나갔어요.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게 그 필리핀, 그 파파뉴기니아 뭐 이런 이쪽에 자생하는 품종이고 이게 보시면 내가 단단하게 생겼죠. 짱짱하게. 그러니까 빛을 얘는 적게 봐갖고 이렇게 초록색인데 빛을 보면 좀 빨갛게 됩니다. 잎 뒷면은 더 빨갛게 돼요. 그러니까 빨개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빨개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반다 생각하고 키우시면 돼요. 반다나 소여풍란, 대여풍란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온도만 얘네들은 조금 겨울에는 얘도 한 10도 이상 유지해 줘야 되고 그죠? 여름에는 약간 선선한 게 좋은 품종이고 이렇게 계속 길러 나가고 이렇게 길어지면 그냥 부작으로 돼요. 길어지면 이렇게 키우시고 아니면 잘라서 툭 잘라서 아까 그 절 같으면 잘라서 심으면 안 커요. 카틀리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낮춰서 심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단경성 난들 있죠. 호접란도 잘라서 낮추면 자르잖아요. 뿌리 내려요. 이제 호접란은 너무 이렇게 짧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반다, 레난세라, 소여풍란은 조금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런 종류? 꽤 많죠. 이렇게 위로 단경성 든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으면 길면 잘라.
그다음에 이렇게 놔서 꽂이해주면 거기서 뿌리 내려요. 중간중간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빨갛게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뿌리는 얘는 굵어요. 그래서 부작했을 때도 전혀 문제 없고 탈수 증세도 굉장히 강한 편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키우시면 되고 풀러서 봤는데 뿌리가 없다. 얘 보니까 얘가 있나 얘는? 저 확인했을 때는 뿌리들이 좀 약했어요. 이렇게 보면 얘도 거의 뿌리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 뿌리 잘 내리면 아예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얘는 뿌리가 나와서 생장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뿌리가 얘는 살았네. 뿌리가 다행히도 요것도 보면 자 이런 거죠. 뿌리가 선생님 뿌리가 얘는 죽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시커머니까 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만져보니까 땅땅해. 그리고 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꺾이면서 벨라민층 사이에서 또 새 뿌리가 나왔죠. 이게 난 뿌리는 이게 중간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보니까 살아있는데 얘는 좀 같다. 그래도 이런 건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뿌리로 그냥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다로 부작할 때 이렇게 붙여서 키우셔도 전혀 무방하지 하고 키우기 쉽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 숯에 갈아주세요. 새 걸로. 다시 하실 때는 새 걸로 갈아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뿌리가 발달하는 애들은 대신 토분. 물기가 잘 빠지고 잘 마르는 토분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부작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부작해도 돼요. 바로 해도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까먹었었는데 막실라리아 쿵키아나하고 요거 건너간 것 같아. 얘는 포피루스테하고 이런 막실라리아인데 얘네 막실라리아들은 저온 처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잘 펴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의 저온 처리는 필요한데 막실라리아 테누이퍼레 있죠. 이렇게 향나는 애. 걔는 저온 처리하면 많이 피는데 얘는 그냥 펴요. 얘는 연중 핍니다. 연중 시도 때도 없이 가끔씩 피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저온 처리할 필요 없는 애고 포피루스테 같은 경우는 봄에 펴요. 그래서 얘는 약간의 저온 처리만 있어도 피는 거 보니까 약간 단일식물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장담은 못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어디죠? 이렇게 빛이 없는 데서도 꽃이 많이 달려요. 수북한 데서 달리는 거 보니까 저온 처리 많이 안 해도 되고 향 맡으면 향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달콤한 캐러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실라리아보다 이게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도는 게 다 보이죠? 여기 위 안에 다 돌았어요. 그리고 시커먼데 보면 시커먼 죽은 뿌리 아니에요. 제가 장담 이거 받으신 분은 뿌리 다 멀쩡하니까 이대로 1년 더 키우세요. 여기 꽉 차게. 그리고 내년에 꽃 보시고 그때 분갈이하세요. 만약에 분 갈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굳이 갈 필요 없다. 만약에 분이 뭐 하면 그냥 플랜트 커버 씌워갖고 해주는데 이것도 이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키우시고 얘는 막실라리아 저는 예전에 이제 쿤키아나 사실 발음은 막실라리아 순키에이나라는 발음이 정확한 거고요. 이거는 꽂히면 똑같이 뽑아서 수태가 좀 오래됐을 거예요. 제 느낌상 이게 오래됐나? 우리가 언제 분갈이했지? 뽑아야겠다. 기억이 안 난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확인해 봐야지 알죠. 수태 쓸만하네요. 요것만 털고요. 얘는 이게 그래 그런 거야 이게. 뿌리가 이렇게 색깔도 있는데요. 새로 나온 뿌리 보면 꽃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보실래요? 까만 뿌리 아닌데 검붉은색이죠. 그죠? 네. 보통 나는 꽃색이나 벌브색에 따라서 뿌리색도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심어서 키우는데 얘 나지막 분 있죠. 저희 화분 막 자랑하는 것 같아서 요런 화분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분. 내 심었을 때가 훨씬 더 이뻐요. 이렇게 높은 분에 심으면 되게 미워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꼭 이연난 오키데아 태분이 아니라 좀 나지막한 분으로 이렇게 요 사이즈 정도 조금 더 큰 걸로 심으시면 훨씬 더 이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두레이타는 아프리카 식물이잖아요. 얘는 테레스트리얼하고 에피파이트라고 해서 테레스트리얼은 오키드는 무슨 뜻이냐면 지생란이라는 뜻이고요. 에피파이트는
착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생, 착생의 약간 중간 경계선에 있어갖고 지생처럼 키워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숯에 쓰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숯에서 키우고 안 자라요. 정말 안 자라. 여기서 하나 나와요. 더디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인조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칼 같아요. 오, 진짜 느낌이 그냥 칼날을 가는 느낌. 나의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그대로 뽑아서 똑같은 사이즈 분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키우시고 얘네들은 추위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12도 정도 이상 주고 빛은 쐬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굳이 그냥 반양지에서 반그늘 정도 키워도 꽃 피우고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아예 그늘로 가도 별로 괜찮더라고요. 아주 무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입마른 병이 왔던 거예요. 입마른 병이 오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처 부위에 약 발라줘도 되고요. 그리고 받으시면 여기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까만 거 병 아니에요. 여기다 뭐 약 바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키우시면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리언 주얼은 뭐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알아서들 키우시고 이거 사실 분들은 실력 있으니까 큰 거 사신 분들은 이하분에서 1년 더 키우세요. 1년 더 키우시고 넌 일로 나왔냐?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거 여기 작은 게 또 없네. 브라질리언 주얼인가 하고 요거하고 그 고도이 셀프 EA하고 EA는 저거분이 들어있잖아요. 플라스틱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토분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뿌리가 많지는 않아요. 두세 뿌리 정도 이렇게 살짝 있어갖고 요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브라질리언 주얼은 저 키워보니까 이게 노빌리어는 약간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키울 때 온도를 좀 높게 놓고 키우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얘는 오크라이나하고 섞여 있잖아요. 저희 온도 세팅이 온실이 한참 추울 때 14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13도, 12도까지 떨어지는데 아주 지장은 없어요. 크는데 농원이니까 오늘 더 못 올려줘서 그러는데 16, 17 정도 겨울에 유지해 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뭐 고도이 셀프나 뭐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에 있는 거 요즘 다 나가서 워낙 이게 여기 플라스틱은 없네. 그거 보신 분들은 혹시 플라스틱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냥 쏙 빼서 토분으로 갈아주시면 되고 오크라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오크라이나 노빌려가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카트리아 교배종보다 쉬워요. 그만큼 쉬운데 꽃을 보려면 일반적인 교배종 하이브리드 꽃들은 물론 걔네들도 세력이 좋으면 훨씬 더 이쁘게 크긴 하는데 그 화형이나 화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노빌리어나 워크리아나는 얼마만큼 내가 벌브를 이런 걸 튼튼하고 이쁘게 잘 키웠냐, 세력이 왕성했냐에 따라서 화색과 화형의 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그래서 키울 때 좀 더 튼튼하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고 마지막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벌브가 있으면 이건 이제 전에 얘네는 이제 브라질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쪼글쪼글하긴 한데 저희는 이것조차도 완전히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안 키워요. 이온나는 내가 키우면서 꽃만 보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막 굳이 말려서 왜 자꾸 꽃을 보려고 해요. 못된 심벌 가졌어. 야생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벌브도 이뻐야지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이쁘게.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해서 나 꽃을 피워야지. 자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내 꽃을 피워야지라는 뜻으로 키운 꽃과 정말 찌질이도 못나게 막 쪼글쪼글하게 다 만들었어. 물 말고 겨울철에 물 안 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꽃이 나왔다고 쳐요. 그게 뭐예요? 죽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이러다가는 후손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꽃이라도 피워서 살려야지. 이런 꽃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겨울이라고 물을 말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으로 오늘 난파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새로운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일이 막 이게 정신이 없네. 바쁜 건 좋은 거죠.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